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 김재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부목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대략 부목을 할 때 되는 손봉대는 왜 감는지, 그리고 부목을 하고 나서 흔히 생기는 불편감, 아픈 거, 또 냄새 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기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손봉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손봉대를 하는 이유는 그 부목을 할 곳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목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부목의 재료를 물에 담궜다가 꺼내서 이렇게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나면서 이게 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에 맞게 형태를 정한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열이 나면서 굳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경우에는 열이 조금 많이 오를 수가 있어서 손봉대를 대야 보호를 할 수 있어요. 가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가끔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뜨거우니까 좀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손봉대를 대서 열로부터 보호를 한다. 이게 1차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손봉대 그 부목이 딱딱하니까, 우리 살은 물렁물렁하니까 그 딱딱한 곳에 이렇게 장시간 동안, 어차피 부목 고정을 하면 장시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압박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아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푹신하게 좀 쿠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손봉대를 좀 감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봉대가 조금 문제가 좀 많이, 앞으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 더 좋은 재료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스타킹처럼 생겨서요, 이렇게 씌우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착용도 편하고, 이제 이게 벗기기도 편하고 착용하기도 편하고, 그렇고 그 이 재질이 또 이렇게 그 환기가 잘 되도록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재질 자체가 물을 이렇게 머금는 것이 아니고 물을 이렇게 발수라고 하나요? 물을 이렇게 반사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봉대보다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계속 이렇게 더 좋은 재료들로 바뀌고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목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 중에서 흔한 것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아픈 거죠. 이게 부목을 한 다음에 아픈 경우에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부목이 딱딱하니까 혹시 어딘가에 눌리지 않는지. 아까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손봉대를 댄다고 했는데, 손봉대를 댔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눌려서 아픈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병원에 계신다면 저희 의사들이 봉대를 풀어 가지고 보고 눌리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데, 사실은 집에 가셨을 때 아픈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참 쉽지 않은 경우긴 한데, 일단은 하여튼 그 눌리는 곳이 없는지, 압박이 되는 곳이 없는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살이 많은 부분, 물렁물렁한 살이 많은 부분은 사실 압박 때문에 통증이 생기지는 잘 않습니다. 대개는 이제 그 관절 주위에 뼈가 이렇게 돌출된 곳, 또 피부가 얇은 곳, 그런 곳이 이제 잘 눌리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면 팔꿈치 같은 경우, 발목 같으면 이제 발 뒤꿈치나 아니면 안쪽 바깥쪽, 우리 복숭아뼈라고 하죠. 튀어나온 곳, 그런 부위에서 이제 눌리는 경우, 또는 무릎 뒤쪽 옆쪽에 바깥쪽에 보면 또 뼈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위에서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으면 풀어서 보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탄력 붕대를 이렇게 헤집고 손을 넣어서
그 부위가 딱 닿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위 살이 눌러봐서 많이 아프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고, 눌린다면 붕대를 조금 느슨하게 다시 감는다든지 아니면 솜을 좀 넣어서 그 부위를 좀 쿠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발목이라고 칩시다. 네,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양해 바랍니다. 이게 발목이고, 그냥 부목을 되겠죠. 부목을 이런 식으로, 네, 부목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시다. 부목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목을 대다 보면요, 요즘 주로 하는 부목들이 이렇게 접히는 곳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위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툭 튀어나와 가지고 살을 누르는 경우가 많죠. 자, 예를 든다면 말이죠. 예를 든다면 요 부위가 이렇게 뼈가 톡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위에서 눌린다고 칩시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눌린다고 치죠. 여기서 눌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눌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손봉대가 감겨져 있을 수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여기 딱딱한 그 부목이 밑에 있단 말이죠. 지금 이것은 딱딱한 부목입니다. 그러면 이 압력을 줄여주려고 무엇인가를 덧댄다면 이 부위에다가 쿠션을 대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여기에다 무슨 쿠션을, 예를 들어 스펀지를 넣는다 하더라도 이 무게 때문에 눌리다 보면 여전히 또 눌려서 아플 수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 하면 여기에다가 대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간이 생기니까 이 부위에 압박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아픈 부위, 압박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위에 아래쪽 위쪽을 손봉대 같은 것을 조금 더 넣어서, 뭐 천을 넣어도 됩니다. 뭐를 넣든지 좀 푹신한 걸 넣어서 이 부위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틈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면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굉장히 상식적이고도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어디에도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물론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부목을 하고 아프다고 했을 때 거기를 손으로 눌러봐서 굉장히 딱딱한 곳에 닿아서 많이 아프다, 즉 압박에 의해서 그 통증이 생긴 것 같다고 하면 그 아래쪽이나 위쪽에 조금 뭘 덧대 가지고 그 부위를 띄워주면 압박으로부터 바로 그 해방이 되고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목한 다음에 아플 때 혹시 이게 졸리진 않는지 우리가 보통 부목을 할 때 이런 탄력 붕대를 감거든요. 근데 탄력 붕대가 한 바퀴 두 바퀴 때는 모르겠는데 여러 바퀴를 감게 되면 굉장히 압박이 조금 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다치고 나면 또 붓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붓는 데다가 이 탄력 붕대를 쪼아 놓으니까 더 압박이 되어서 압박이 심해져서 쫄려서 이제 아픈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같이, 손이 이렇게 있다면 붕대를 감았는데 여기 너무 이 부위가 세게 감겨가지고 점점 붓다 보니까 이 부위가 더 많이 붓는 거죠. 이쪽으로 이게 순환이 돼서 체액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우리 피가 왔다 갔다 빠져줘야 되는데 못 빠지고 들어오기는 들어가는데 나가기는 못 나가가지고 이 부위가 더 붓게 돼요. 이게 쫄리면은 점점 더 심하게 붓게 되면, 그럼 아주
뭐 신경마비가 생긴다든지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 붕대는 저희들이 감을 때 이렇게 당겨 가지고 감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이제 이따 그럴게요. 이런 이게 몸통이라면 뭐 다리나 팔의 그 원형이라면 탄력 붕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붙여서 굴리듯이 이렇게 붙여서 굴리듯이 감아줍니다. 그래서 세게 당겨 가지고 감지 않도록 그걸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 많이 아팠다고 하셨을 때 부목을 풀어보면 이 탄력 붕대를 풀어보면 그 막 이게 부목을 댄 신체 부위에 막 이렇게 붕대 자국이 막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세게 좋은 것이죠. 예, 그렇게 붕대 자국이 날 만큼 그렇게 압박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프다면 붕대를 조금 느슨하게 풀었다가 느슨하게 다시 감아주는 것도 통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목 후에 또 생기는 불편 중에 하나가 이제 냄새 나는 거죠. 냄새 나는 건 대개는 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물이 묻어서 그 땀하고 합쳐져서 이제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제 나이가 어리면 땀이 또 많이 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이 많다든지 아니면 날씨가 덥다든지 이러면 땀이 많이 나는데, 이 땀 때문에 거기서 부패가 생겨서 이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뭐 특별하게 이게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뭐 시원하게 해주고 활동을 좀 자제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 경우에는 땀을 많이 나니까 그 부목, 특히 그 부목의 손붕대 부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채이면서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 처음에 될 때 손붕대를 쓰더라도 다음에 집에서 다시 부목을 풀었다 다시 감을 때는 손붕대는 버려버리시고 밑에 있는 부목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뭐 한번 씻어서 또 이렇게 말린다든지 좀 씻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건 냄새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날이 고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치고 나면 대개 물론 부목이 다친 경우에도 있고 안 다친 경우에도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다쳤을 때 부목을 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다치고 나서는 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쳐서 병원에서 부목을 하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더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좀 원망을 받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사실은 다치고 나서 24시간, 48시간은 부종이 더 부으면서 더 아프게 되는 게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부목 뭐 어떤 진료를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첫날에는 그 많이 붓고 많이 아프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목을 대고 갔는데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이 더 증가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붓기도 더 붓고 아프기도 더 아프고 쫄리고 눌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첫날에는 가능하면 물론 아주 약하게 다쳤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고 최대한 그 경과 관찰을 잘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목의 문제는 자기가 풀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부목을 해드리면 뭐 불편하니까 바로 풀어서 다 버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부목을 절대로 풀지 말라고 했는데 뭐 너무 자주 풀었다 감았다 하신다든지, 뭐 심지어 뭐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한다든지, 자, 이렇게 물론 안 아프니까 그렇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목을 할 때는 그 의사가 부목을 한 의사가 이 부목을 어떻게 착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상세하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의사한테 물어서라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목을 되었을 때, 자, 이거는 풀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가끔 어떻게 풀어도 되는 것인가? 밤에는 하고 있어야 되는가? 부목을 한 상태로 걸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디디면 안 되는 것인가? 손을 쓰면 되는 것인가? 운전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 부목을 한 상태와 하지 않은 상태로 나누어서 언제 하고 언제 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부목을 한 상태에는 활동은 어느 정도로 허용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이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면 꼭 부목을 하신 분들은 담당 의사에게 물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또 그대로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캐스트라고 해서 부목 치료보다 조금 더 심한 치료, 적극적 치료가 이제 캐스트라고 있는데, 이제 이건 풀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캐스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목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캐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의사의 지시에 정확하게 따른다라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안정을 취해야 된다. 부목을 하시고는 막 뛰어다닌다, 막 걸어다닌다. 나중에 어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심하게 다치진 않았는데 부목을 하고 나서 막 이제 발목은 안 아픈데, 예를 들어서 발목을 삐었을 때 부목을 했는데 발목은 안 아픈데 허리가 아파요, 뭐 엉덩이가 아파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 부목을 한 상태에서 너무 많이 걸어 다니신 거예요. 막 그러니까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그냥 걸어 다니신 거예요. 자,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부목을 하게 되면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목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하시면 아무래도 무리가 가게 되죠. 근육에 무리가 가게 되니까,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니까 그 부위 말고 다른 부위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을 하셨을 때는 내가 이 부목을 한 곳을 치유하기 위해서 안정을 취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그 협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거는 부목인데,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발목에 사용하는 부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찍찍이가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하얀색 이것은 이제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형태가 만들어진 부목, 그런 부목이 요즘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대로 또 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벨크로로 이렇게 감을 찍찍이로 이렇게 감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검게 보이는 이 부분은 이제 그 물을 잘 그렇게 흡수하지 않는 재질로 만든 그런 섬유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 환부에 대고 그냥 벨크로로 감으면 되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석고로 만든 부목 예전에 만들었었고, 요즘에는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재질로 만든, 이미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시간 지나서 굳는 이런 부목을 대부분 쓰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또 이런 부목도 나와서 이건 마치 보조기처럼 이미 만들어진 형태. 물론 항상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안 되고 만들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좋은 점은 이제 아무래도 냄새가 덜 나고요. 손붕대가 없으니까 냄새도 덜 나고 하기가 편합니다. 뭐 양말 신든지 옷 위에도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하기 편하다. 그리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네, 잘 이렇게 좀 걸어 다닌다고 해서 뭐 부서진다든지 부러진다든지 이런 일도 굉장히 적고, 때도 안 타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많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이 크기가 안 맞는 경우,
또는 뭐 골절 전에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그 몸에 딱 맞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것으로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그 안쪽이나 바깥쪽에 어떤 이 재료들이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점점 더 발전하고 또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략 생각해 봐서 부목에 대해서 간단한 것들은 오늘로써 두 번에 걸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한 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댓글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손목 염좌나 발목 염좌처럼 인대 다쳤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 부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